이 이야기는 내가 대학생 때 친구들이랑 송정 민박집에 놀러가서 직접 겪은 이야기야. 한여름 성수기 때 여유가 없었던 난 친구 3명과 가까운 송정이라도 갔다 오자며 무작정 차를 타고 송정으로 향했어. 멀리 가는 것도 좋지만 집이 부산이라 널린 것이 바다였고, 그나마 송정은 잘 알려진 곳이라서 거기라도 간 우린 너무 설렜고 기쁜 마음으로 해수욕장을 찾았는데, 때가 때인지라 민박집 하며 콘도, 횟집까지 빈집이 없었어.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갈 판이었지. 그러던 중에 친구 한 놈이 이리저리 갔다 오더니 민박집을 구했다며 얼른 가자고 좋다고 소리쳤고, 우리도 그 친구놈이 대견하다고 막 소리치면서 우린 그 민박집으로 향했어. 그렇게 민박집으로 도착했을 때 주인 아주머니께선 마지막 남은 방이라면서 그 방으로 안내를 하시는데, 그땐 느끼지 못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아주머니가 했던 행동들이 너무나 아이러니했어. 그 아주머니는 우리를 그 방으로 안내하고 빨리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 게 너무나 역력했어. 물론 다른 일 때문에 바쁠 수도 있었지만 아무튼 그땐 그랬어. 우린 성수기 때 남자 4명이서 4만원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방을 구했다는 것에 대해 너무나 기뻤고, 그 방의 위치가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린 너무나 지쳐있는 상태였어. 그저 빨리 쉬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지. 여관처럼 일렬로 되어있는 여러 방의 맨 끝, 우린 얼른 방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방문을 여는 순간 무슨 계곡 동굴에 들어온 것만큼, 아니 그거보다 더 차가운 그런 냉기가 쏟아졌고, 우린 순간 몸에 닭살이 오른다는 걸 느꼈어. 모두 순간 당황했고 할 말을 잃고 잠시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어. 그러던 중에 친구 한 놈이 선풍기며 에어컨도 필요 없겠단 말에 나도 동의하며 우린 그렇게 그 방으로 들어갔어. 우선 방의 구조는 정말 좋았어. 허름해 보이던 민박집에 화장실도 방 안에 있었고 작은 싱크대도 있었으며 얼핏 보면 조금 무서울 듯한 풍경화와 선풍기 TV, 기타 등등 민박집 치곤 꽤나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. 난 좀 씻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욕실로 들어갔어. 욕실엔 변기, 세면대, 거울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시설도 최근에 다시 했는지 모두 새 것처럼 보였어. 근데 화장실이 정말 태어나서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느낌이라, 이게 뭐라고 표현은 안 되지만 뭔가 찝찝하고 정말 오래 있기 싫다는 그런 느낌이, 그런 생각들이 아주 끊이지 않았어. 그래서 얼른 씻고 나가야 되겠단 맘뿐이었고, 난 대충 샤워를 하려고 샤워기를 들려는 순간
샤워기 물 트는 곳이 두 군데임을 발견했어. 새 곳으로 교체하려고 했나?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게 글이라서 표현이 안 되지만 정말 너무 대충 바른 시멘트하며 굳이 다 드러내고 고칠 필요가 있었을까? 그리고 또 너무 급하게 수리한 것 같은 화장실의 전반적인 분위기하며 이 모든 게 전부 다 이상했어. 정말 잠깐, 아주 잠깐의 의문이 들었는데 그래도 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말았어. 그렇게 샤워를 하고 세면대로 가서 세수를 하는데 이게 내 기분 탓인지 자꾸 욕실 안에 나 말고 누군가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등골이 막 오싹해짐을 느끼는 거야. 그래가지고 다급히 화장실을 나가려고 하는데 순간 아니나 다를까 화장실의 문 손잡이 이게 자세히 보니까 화장실의 문까지 새 것이었고 난 내 이 찝찝한 기분은 도저히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. 그 민박집은 어쩌면 그런 화장실하고 욕실이 안 어울릴 만큼 정말로 지나치게 많이 허름한 곳이었기에 난 참 신기하기만 했어. 그렇게 친구들이 다 씻고 우린 간만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. 그리고 우린 이야기 끝에 귀신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나는 뭐 겁이 없는 편이라 그다지 그 이야기들이 무섭게 들리지 않았고 그러던 중간에 우린 이 민박집에 대해 서로의 생각이나 느낌을 얘기하게 됐는데 이게 전부 다 나와 같은 생각이었던 거야. 들어올 때의 섬뜩함과 특히 화장실에서 누군가 같이 있다는 느낌, 그런 것들. 아무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순간 정말 빨리 이 민박집을 나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뿐이었어. 하지만 그것은 그냥 생각뿐이었을 뿐 이미 우린 만취한 상태였고 그렇게 하나둘씩 잠이 들기 시작했어. 이게 새벽 무렵 몇 시인진 정확히 생각나지 않지만 해가 뜨지 않던 그 무렵 밖은 이미 조용한 상태였어. 맥주를 너무 많이 마셨던 터라 난 화장실이 너무 급했어. 그래가지고 얼른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려고 문을 열려는 순간 화장실의 문이 잠겨 있었어. 소변이 너무 급해 죽겠는데 문이 잠겼으니 짜증이 나지 않겠어? 난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노크라며 아 빨리 좀 나와! 라고 말했고 안에선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. 그렇게 얼마 동안의 시간이 흐른 뒤 난 다시 노크했고 빨리 나오라고 안에 누구 있냐고 물었지만 당연히 인기척은 없었어. 나는 친구들 중 한 명이 화장실에서 잔다고 믿고 계속 문고리를 돌리고 두들겨봤어. 그런데도 안에선 아무런 인기척이 없는 거야. 급기야 난 짜증이 날 대로 나고 나는 자고 있었던 문 쪽으로 달려가서 형광등 불을 켜고 애들을 바라봤어. 그리고 그때 난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지. 친구들 3명, 이 3명 전부 다 잠에 취해서 골아떨어져 있었기 때문이야. 그걸 본 난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고 이 집을 처음 들어왔을 때의 그 찝찝함, 정말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그 기분을 다 엮어서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.
난 바로 미친 듯이 친구들을 깨웠어. 친구들은 다 비몽사몽 일어나 왜 그러냐고 나한테 물었고, 난 그냥 그대로 주저앉았어. 몇 분 뒤 정신을 차린 친구들이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길래 난 이차 저차 이 상황을 설명했는데 친구들 얼굴 일제히 다 굳어졌다. 그중 친구 2명이 하는 말이 자기도 자던 도중에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일어났는데 화장실 문이 닫혀있길래 그냥 참다 밖에 나가서 대충 볼일을 보고 들어왔다고 해. 물론 그 친구들은 방에 불을 켜지 않았으니까 그냥 당연히 화장실 안에 친구가 있는 줄 알았던 거야. 그렇게 한참 이야기를 하던 도중 마지막 남은 한 친구가 다짜고짜 나가자고 하는 거야. 그래서 우린 일제히 짐을 챙기고 그 민박집을 나왔어. 그저 무작정 송정 바닷가로 향했고 우린 넓은 바다를 보는 순간 조금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지. 근데 바닷가 백사장에 앉아서 한숨을 돌리고 있던 찰나 그 마지막 한 친구가 하는 말에 우린 모두 넋이 나간 상태가 되고 말았어. 그 친구의 말, 자기가 어제 샤워라고 찜찜한 기분에 나가려는 순간 문고리를 보고 참으로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대. 물론 나와 친구들은 세문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았는데 그 친구는 문고리를 자세히 본 거야. 근데 그 화장실 문 안에서 잠그는 장치가 없었던 거야. 화장실은 그런 문고리를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그 친구는 그 문고리가 너무 신기해서 계속 돌려도 보고 했다는데 우린 이 이야기가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정말 요즘 말로 낚인 것 같다는 생각뿐이었어. 화장실 문에 잠근 장치가 없다니 이상하잖아. 뭔가 있는 게 분명했어. 우린 동이 트는 걸 보고 첫 차를 타고 바로 집으로 왔어. 그리고 며칠 동안 평생 눌려보지도 않는 가위를 다 눌리고 그 찝찝한 기분은 도통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. 그리고 너무나 궁금했어. 그 민박집에 대해서. 그렇게 한 달 보름 정도가 지난 뒤 아는 형이 회를 사준다는 말에 난 송정으로 얼른 넘어갔어. 난 이미 그 이야기를 대충 다 잊어버렸고 그냥 신기한 일로 약간 내 머릿속에 그냥 기억될 뿐이었고 나는 회를 빨리 먹고 싶단 마음뿐이었어. 그렇게 아는 형을 만나 아는 형이 잘 아는 횟집으로 갔다가 그 횟집은 생각보다 사람이 없었고 한참 회에 소주를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 도중 난 그 일이 갑자기 생각난 거야. 그래서 송정에 온 김에 그 형 좀 놀라게 해주려고 한참을 그 얘기를 하던 도중에 우릴 힐끔힐끔 쳐다보는 서빙하는 그 횟집 아주머니에게 정말 난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어. 그 민박집에 딱 작년 이맘때쯤 정말로 잔인한 살인사건이 났었대. 그 장소가 우리가 묵었던 민박집 그 방이었다고 해. 사건의 전말은 어떤 중년 불륜이 그 민박집에 일주일 동안 있을 거란 말을 하고 돈을 다 지불한 뒤 그 방에서 머물렀대. 근데 그 남자가 그 주인집 아주머니에게 화장실 열쇠가 있으면 좀 달라고 했대. 아주머니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냥 그러려니 하고 화장실 키를 힘들게 찾아서 줬고 그 남잔 그 여자를 화장실에 3일 정도 감금시켰대. 거기서 죽을 정도로 폭행을 했으며
그 다음날 샤워기 줄로 목을 졸라 죽이고 나머지 날 동안 방치를 했다고 해. 그리고 그 남자는 아무렇지 않게 그 방에서 일주일을 머물렀대. 당연 민박집 주인은 사람이 죽었을 거란 생각은 아예 하지도 못한 거야. 그리고 나서 그 남자가 떠난 뒤 방 청소를 하러 간 집주인은 그 시체를 발견하게 된 것이고, 근데 그 시체엔 잔인하게 짝이 없었대. 그 여자 목이 졸려 죽는 순간에도 문을 열려고 했대. 그 후 사건이 수습될 무렵 유독 그 방에서만 이상한 일이 생겼다는 거야. 그래서 화장실엔 아예 잠금 장치도 없애버렸다고 해. 이 횟집 아주머니도 그 민박집에서 자고 회를 먹으러 오는 손님들한테 항상 이런 이상한 얘기를 듣는다고 해. 정말 소름이 끼치지 않아? 여기서 난 생각해봤어. 그 여자 죽는 순간보다 감금되어 있던 3일이 더 고통스럽지 않았을까 하고, 그리고 그 횟집 아주머니께서 말하길 그 민박집은 그 후로 그 방엔 연인이나 여자들끼리 놀러온 손님들은 절대로 받지 않는데, 이 이야기는 정말 제가 겪은 이야기입니다. 저는 이 일 이후로 전적으로 제 직감을 믿게 되었어요. 여러분들도 혹시 아주 나중에라도 이런 이상한 민박집을 가게 되면 되도록이면 피하세요.